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번 장은 줍줍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겁낼 거 하나 없고 겁나시는 분들 이 기회 놓치고 결국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정답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마감을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음봉이 어쨌든 조정이다 그리고 눌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주신다면 추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눌리더라도 다시 꼬리를 말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뭐 꼬리를 달리든 안 달리든 간에 이런 형태로 마감이 된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비슷한 캔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른 것들을 좀 더 지우고 보게 되면 항상 신고점이 갈 때 보면은 제가 이때랑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때 분위기랑도 또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차트를 넓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넓게 본다면 뭔가 이 지점이 신고점 부근이고 신고점을 돌파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테스트라는 그런 구간이랑 비슷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구간과 비슷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런 구간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이런 구간들마다 뭐가 왔다 조정이 왔지만 그 이후에 뚫었을 때는 거의 자리를 안 주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도 조정이 오고 있지만 사실 그 조정은 지나가 보면 좋은 저점, 좋은 줍줍 찬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부연 설명인데요. 보면은 2011년에는 이렇게 떨어졌고 2014년 이렇게 떨어졌고 18년 떨어졌고 22년 떨어졌고, 그리고 이 상승장을 준비하는 2012년, 15년, 19년, 23년 이렇게 준비했고 2024년에 보면은 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인데, 한 가지 조금 다른 건 이 두 번째 불마켓이 오냐 안 오냐인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에 상승장이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장세는 ETF, 이게 정말 큰 변수기 때문에 ETF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장세, 그리고 미국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첫 번째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이클이 기존과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셔서 항상 이 믹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섞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사이클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RSI가 아직까지 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추세선을 쭉 이었을 때 이 지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거는 두 달이 하나의 캔들이거든요. 이 캔들 하나가 두 달이에요. 2month예요. 2months. 두 달이 될 수 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 보면 되겠고, 업비트도 보면은 그냥 코인들이 되게 보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니어도 그렇고 주요 이동 평균선들을 뚫고 올라오려는 애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세가 뭔가 좀 끝나면 비트도 비트지만 알트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보시면 여기를 생각보다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물론 이후에 비트가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서 굉장히 같은 소리 반복이긴 한데 58에서 60%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 어쨌든 상승장 고점을 가려면 얘가 30%대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폭이 더 크니까 알트장이 더 어떻게 온다? 더 크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도미넌스는 오르면 좋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때는 알트 매집.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제로 겪어본 사람은 이걸 버티면서 갈 수 있지만, 처음 겪는 사람들, 여러분들 항상 2021년 1월, 2월, 3월 이럴 때 들어왔지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을 30% 정도는 같이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비트 3, 알트 7, 여기에는 꼭 뭐가 들어가는데 했죠? 이더리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모든 퍼펙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매번 영상마다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지금이 장세가 횡보장이고 김치 프리미엄이 12%에서 7%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지루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장 뭐 역사라고 해서 먼 시간도 아니고요, 정말 가까운 과거를 돌아보면 이럴 때 정말 지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조회수도 없고 관심
관심도 없고 사라 그래도 아무것도 안 살 때 그때 렌더를 산 분은 평단이 0.5달러인데 지금 렌더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서야 관심 가지면 사람들 언제 사요? 10에서 12달러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제가 2달러 때 또 제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관심이 없죠. 근데 지금은 사지 말라 그래도 사죠. 왜?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하다라고 하는데도 사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상승장의 법칙, 1원에 사서 100원에 팔면 100배, 2원에 사서 100원에 팔면 50배. 근데 100원에서 1원을 보나 2원을 보나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얘나 똑같아 보여요. 근데 막상 얘네들의 수익률은 엄청 그 차이가 나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상승장은 평단과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트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걸 좀 언급하는 인플루언서들 많아진 것 같아요. 큰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리플릭스 영상에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리플은 좋은 코인인데 문제가 뭐냐, 좀 안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할 돈이 뭐예요? 그냥 적금 넣는다 생각하면 굉장히 우수한 상품이다. 왜?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2배 이상은 올랐거든요. 근데 적금에 이런 이율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른 코인들에 비하면 적게 오른 거긴 하죠. 근데 이렇게 큰 수렴을 마친 다음에 올라간 코인이 뭐가 있었다? 도지가 있었다라는. 도지를 4원 때 이 차트를 그린 다음에 얘가 얼마까지 갔죠? 뭐 1000원까지 갔나요? 100원까지 갔나요? 아무튼 그렇게 갔잖아요. 몇백 원까지 갔잖아요. 1000원인가 아무튼 갔잖아요. 저번 상승장 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러한 움직임을 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기간 매집이 필요하고 오랜 기간 개미를 털어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미가 돼서 털리지 않으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할 만한 돈으로 해야 다른 코인들이 오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남은 돈들을 대부분의 시드로 이미 딴 걸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수익을 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리플이 급등하는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또 CBD 고래들이 하는 지표가 있는데 갈색 고래가 드디어 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갈색 고래의 큰 손이 가고 있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글 트렌드명, 여러가지 심리지표, 김프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들 다시 조퇴한다. 근데 결국 다시 어떻게 한다? 재입학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와요? 주식, 부동산, 그리고 채권, 금융시장에 있던 사람들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돈을 벌고 이래서 코인이 좋은 거구나 하고 용비어 청가를 부르면 그때가 뭐다? 고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떠날 게 아니라 남들이 떠날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버티고 있고 매수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선쭉 이어보면 이런 자리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많이 멀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겠어요?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빗썸의 상장 IPO 이거를 보면 아무래도 빗썸이 기업 가치를 부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뻥튀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코인들을 펌핑 시켜야겠죠. 그래서 빗썸 거래소에서 상승장에서는 좀 펌핑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장에서 제가 사이클 얘기하면서 좀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그 사이클들은 어떻게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거래소 개수에 늘어나는 형태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부터 뭐가 왔냐, 이 글로벌 매크로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렇죠? 여기 보는 걸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동기화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좋게 말하면 매스 어댑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도권으로 가는 거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꼭 이런 게 좋은 거냐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이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요번에 꼭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과정에서 이 거래소 유지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적은 돈으로 위아래로 변동성을 줄 수가 있다는 효과가 얇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리려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무슨 말 합니까? 상상장
상승장이 뭐예요? 상승장에서의 조정과 눌림이 여기까지 오겠어? 네, 옵니다. 이게 상상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오르겠어?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상장의 마인드라고 보고요. 이 상상장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선점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얘가 너무 저평가예요. 이게 뭐냐? 이더리움은 유일하게 뭐라 그랬죠? 디플레이션이 된다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은 뭐예요? 반감기를 통해서 뭐가 오죠? 그냥 생산량이 채굴량, 그러니까 생산량이 채굴량이니까 이게 그냥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2배로 오르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실제로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드는데, 원래 우리가 POW 채굴로 이더리움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자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에 채굴 방식으로 했다면 이더리움은 569만 개가 늘었어야 되지만, 바뀌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45만 개의 형태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이더리움 한 개의 가치가 올라가도 되는 방향으로 세팅이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블랙록의 펀드를 뭘로 만들죠? 코코넛 펀드를 이더로 만들고, 코인베이스의 자체 체인을 어디 기반의 레이어 2로 합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로 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 이슈. 아시겠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MVRB를 봐서도 보면 이런 지점까지 꼭 오거든요. 근데 거의 다 와 갔었는데 꺾였어요. 거의 다 왔을 때 꺾이는 지점이 어디냐? 여기인데, 이게 바로 여기라는 거죠. 진고점을 뚫는 구간. 근데 그러고 우리가 아는 장세는 이때가 연말이거든요. 2020년 11월에서 12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2021년 1월보다도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있다가 신나게 놀다가 3개월 열심히 하고 부처빈 받고 끝났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카즈하 하다가 11월에 끝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정말 기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기회를 놓칠 것만 같고 혼자서 뭔가 매매하기 되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을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잘 갔던 비트코인 캐시도 멤버십에서 2차 타겟까지 갔던 그런 P이고요. 그 다음에 도지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크레딧 뭐 이렇게 있고, 또 위에 보면은 스택스도 타겟을 갔고, 뭐 SSV, 플로우는 손절 났지만 솔라나 잘 갔고요, 수이도 잘 갔죠. 그다음에 앱토스 이런 애들도 잘 냈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멘탈 케어까지 그리고 시황까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오시면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이 텔레그램 주소와 그 다음에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 링크를 모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저랑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이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고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최근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곧 이더리움도 구입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힌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더 떨어지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저평가라 그러니까 자꾸 안 들으시는데, 여기 시그널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놓친다니까 자꾸. 근데 그게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조정장이고 김프 빠지는 거 보면 뭐예요? 다들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 봐도 그냥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무슨 걸? 이더 살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트럼 커뮤니티를 보니까 밈코인 펀드에 대해서 조성한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밈이 원래 진짜 그냥 토큰만 생성하는 구조였다면 요즘에는 뭐 펀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프리세일 뭐 이런 개념도 하더라고요.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밈도 뭔가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것 같긴 해요. 이게 나중에 되면 저는 뭔가 이게 토큰화가 됐을 때 좀 재밌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탄소 배출권을 뭐 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내가 1인 법인이 토큰화가 되면서 밈 형태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그냥 단순히 밈으로 볼 게 아니고 관심을 좀 더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이 조금 있으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월할 것 같다. 2주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레이스케일의 질서 있는 퇴장, 그리고 블랙록의 진입,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딱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뭐 중간에 오후나 이럴 때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좀 생기면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을 올랐을 때 바로바로 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좋은 댓글,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